세게 주는 치고 들어가라는 게. 치고 들어가면 뚫리겠죠. 뚫리면 여기 이제 치면서 좌우로 다 휘짓고 다녀요. 휘지로 하라. 이 얘기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정사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7편에서는 네. 그 황건농민군이 네. 그 광군을 쫓아가다가 네. 유비 수상계와 전략에 빠져서 대열이 흐트러지고 그랬죠. 그래서 소시 정예병, 광군 정예병으로 몰아낼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랬죠. 네. 유비 유병들이 도망치는 농민군을 무토막 베듯이 마구 몰아치자 황건 농민군은 그 농민군을 50열이 떨어진 지점까지 후퇴시켜요. 네. 그리고 이제 황건 농민군에게 폐지에 달아났던 동탁의 부장은 네. 유비와 협공해서 농민군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 네. 유비에게 이제 예를 표하죠. 네. 우리 광군이 적을 오합지졸로 여겨가지고 대책 없이 공격했다가 네. 월등하게 많은 적군이 인해 전술로 밀려가지고 그 고심했는데 네. 의병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갖다 벗어나게 됐다고. 네. 이제 와서야 노식 장군이 왜 청공 장군 그 장각을 공격하지 않고 장기간 대치만 했는지 이제 알겠다고요. 아, 이제 깨쳤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비일행을 중랑장 동탁에게 데려가서 네. 의병의 공로를 갖다 이제 전해요. 네. 근데 이제 동탁이 딱 보니까 네. 유비일행이 초라한 행색 그리고 백신 차림이 남루한 의병들 외형이죠. 네. 노골적으로 유비 일행을 무시하면서 네. 의례적으로 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인가 하고 물어요. 어허. 그러니까 유비가 소위는 탁군 출신 그렇죠. 유비라고 합니다. 네. 하고 이제 일찍이 노식 스승님의 제자로서 네. 스승님에게 네. 하고 이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네. 동탁이 네. 불쾌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요. 네. 그래서 옛부터 네. 명사 밑에 뛰어난 제자가 있고 명장 밑에 뛰어난 장수가 있다 그랬다고. 네. 네. 그대가 네. 노식이 문화였다면 볼 것도 없다고. 그냥 일어나 가버려요. 왜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서서 그대는 네. 나의 부장이 힘이 붙여서 퇴각한 것이 아니고 네. 작전상 후퇴한 것이라는 것을 대충 눈치챘을 거라고. 오. 어찌 되었든 간에 네. 함께 적을 대패시킨 문제는 그 감사한 문제니까 추후 보상을 내리겠다고 이제 군망을 나가버려요. 동탁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한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죠? 아, 예. 동탁은 노식 장군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백신 차림에 그 보잘것없는 의병에게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크게 붕괴됐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 앞에 있던 동탁이 부장은 얼마나큼 입장이 곤란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구스러운 마음에 이제 자신이 대신 환영연을 열어줄 테니까 수하들을 갖다가 축하인에 참석시켜서 위로를 좀 풀자고. 그때 누가 앞서 나서겠어요? 장비죠 또. 네. 장비가 성격 급하죠. 크게 반발해요. 네. 그다음에 잠시라도 여기 놓여 있기 싫다고. 당장 여기를 뜨자고. 그러니까 유비가 생각해봐도 네. 장비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하를 이끄는 대장의 입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운 이 그 수하들이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냥 밥도 먹지 못하고 나간다는 건 참 한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을 갖다 이제 그 궁리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관우가 네. 이제 유비에게 이제 말을 해요. 네. 그 수하의 병사들에게는 네. 내가 이 상황을 설명하겠다. 우리도 당장 여기 뜨자고. 그러니까 뭐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되죠. 관우도 뜨자는 그렇죠. 의견이었군요. 그렇죠. 뜨자고 하는 거죠. 네. 더럽다는 거예요. 네. 썩은 놈에게 있기 싫다. 관우도 엄청 그렇죠. 화가 났군요. 그렇죠. 사실은 장비는 명확한 성격이고 관우는 그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아주 열혈이에요. 그래요. 성격이 더블 같아요. 이 유비가 이제 동탁의 부장에게 완곡한 표현으로 축하인의 참석을 이제 거부하고 네. 영천이 주전 장군에게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해요. 네. 근데 거기서 유비는 노식 장군이 지원했던
이거 1000명의 관군 중에 네. 살아남은 병사를 전부 다 관군을 떠넘기고 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전투에서 살아남은 의병 네. 한 300여 명을 데리고 주진이 조전 그 장군에게로 500명에서 이제 그렇죠. 한 100몇 명이 죽었죠. 네, 죽고 여기도 죽죠. 저쪽만 몇몇 명이 죽나? 그죠? 이제 300명으로 줄었군요. 300여 명을 줄여가지고요. 이제 갔어요. 네. 그 영천의 주준 장군은 네. 그때 상황이 그 장사전투에서 네. 황보승 장군이 화공책을 썼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조조가 그 황건 농민군 1만 여의가 수급을 뱉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보 장량 형제하고 파제를 대패시켰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이들을 추적했어요. 네. 그래서 하남의 곡양하고 완성으로 이제 원정 가는 바람에 네. 황건 농민군이 다시 영천의 주진에게로 공격해 왔을 때는 그들하고 대적할 병사가 어림없이 부족했어요. 오.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오. 그러던 차에 네. 유비가 불과 300여 명이지만 의병을 이끌고 오니까 가뭄에 담배난 듯이 매우 기뻐하겠죠. 여러 차례 따뜻하게 의병 축하연을 베풀어주고 300명도 감사하다 이거죠. 그렇죠. 한 명이 그 급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베풀어주니까 유비 의병은 역대 거병한 이래로 네. 이렇게 우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비에게 극진한. 우리 생명을 걸고 주준 장군에서 일하자고. 유비가 이 뜻을 주준에게 전해요. 네. 그러니까 주준 장군이 네. 의병의 굳은 의지를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치하하면서 관군을 2천을 갖다 지원해가지고 유비 당신이 선봉장을 세우라고 해요. 이제 선봉장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제 점점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때 그 지공장군 네. 장군은 8, 9만의 농민군을 이끌고 각 거사 그렇죠. 농민군이 100만이 이뤘으니까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농민군도 사실 이 한시를 증오했어요. 네. 각 거사에게 이제 군사를 배분해 가지고 그 산 기슭에 그 접한 벌판 네. 그리고 산 기슭, 산 중터 네. 여기에다 각 거사에게 그 군사를 배분해 줬고 자신의 산봉우리에 네. 본영을 세우고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진이 유비를 갖다 선봉장으로 삼아가지고 상기슭 가까이 벌판에 주둔한 황건 농민군을 갖다 공략하라고 이제 명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유비 의병이 황건의 진영 가까이 진입하니까 황건 일진의 부장이 유비 의병을 딱 들어보는데 백신 차림에 옷차림이 너무 남나니까 무시당해요. 남루한 군사를 보고 의병인지를 첫 번에 알아보고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죠. 그래가지고 유비 진영으로 이제 그냥 막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난전 딱 벌어지면서 장비를 만나게 되는데 뭐 그냥 의병들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전투 많이 겪어가지고 경험도 있다. 마구잡이로 장비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데 장비가 보통 제가 우습게 봤어요. 간단히 칼을 펴더니 불과 4, 5분 만에 장발삼으로 부장을 그냥 찔러서 말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주장이 주살당하니까 황건 농민군이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죠. 이제 흔들립니다. 이때 유비가 이제 전술을 지시해요. 적이 기병이 없다. 네. 그 적진을 갖다 유리하게 좋게 그 운장은 300 기병을 이끌고 신속히 황건적이 보병이 대열을 뛰어들어서 쐐기진 쐐기진. 이제 나오죠. 쐐기진. 그 진영 중에 가장 약한 데를 찾았어요 그동안에. 지난 편에서 배운 거죠. 그렇죠. 쐐기진. 쐐기진. 그래가지고 적진의 그 이제 진영. 그 황건이 이제 부장이 흔들려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제 또 진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 빈틈이 보였겠죠. 빈틈이 약점. 이제 여기서 기병으로 쐐기진으로 보병도 이제 기병을 막을 국로수도 딱 그냥 뭉그러진 상태야. 쐐기진으로 치고 들어가라는 거야. 치고 들어가면 뚫리겠죠. 뚫리면 여기 이제 치면서 좌우로 다 휘짓고 다녀. 휘지러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적이 대형을 했다 완전히 대우를 했다 이제 붕괴시키면 익덕은 2천의 보병을 이끌고 적군의 전면으로 이제 보병이 여기 이제 후에 있는 보병이 있죠. 마군수, 보군수,
해가지고 네. 장비에게 보병을 이끌고 쳐들어가라고. 여기 침투해서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백병전을 벌이라고. 네. 그러면 그 후에 후군, 중군 좌군이 네. 좌군 우군이 네. 합류해가지고 적진에 올 때까지 백병전을 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비가 전술 명령대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황군 농민군이 진영이 무너지고 대열이 붕괴되고 그때 그 주전 장군의 그 좌군, 우군, 후군, 중군이 전부 다 그냥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황군 농민군들이 도망치게 바빠지죠. 네. 유비의 선봉대하고 중군, 좌군, 우군, 후군 1만여 병사들과 관우 장비와 같은 용장이 적진에서 일당 100을 치는데 관우 장비나 황군 농민군은 무기를 버리고 정신없이 진영을 빠져나가 도주하죠. 주중 군사들이 황군 농민군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적이 영체가 이어지는 그 넓고 험준한 산봉우리 갈림길에 들어서게 돼요. 네.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그렇죠. 산 밑에 그렇죠. 군인들하고 보면 농민군하고 이게 싸웠으니까. 벌판, 네.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기슭, 네. 산중턱, 산봉우리, 네. 그렇죠.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여기 몰아냈어. 여기까지 갔어. 이제 여기서 산봉우리 딱 이제 내다보고, 네. 내다보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까지 기세등등하게 쫓아왔던 그 광군은 네. 광군이 여기서는 산봉우리 쳐다만 보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우리 선봉대, 자기가 이끄는 선봉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려요. 네. 그런데 중군 부장이 이제 유비에게 나시기 맞게 말하는데 네. 이곳 계곡을 들어설 때마다 네. 계곡에 계곡이죠. 네. 계곡 들어설 때마다 네. 괴기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군이 대패한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래서 더 이상 진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군사들이 이 깊은 계곡에만 들어서면 네. 등골이 오싹해진대요. 왜요? 요술이죠. 머리카락이 하늘로 찢었고. 유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그 말에 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어이없다는 표정을 딱 지니까 네. 중군 부장이 적장 장보가 네. 마술을 부려가지고 마술이요? 요술. 요술. 마른 언덕에서 때 아닌 구름이 깔리고 갑자기 그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하늘에서 쏟아져가지고 우리 장수들이 맥도 못 주고 패주한다고. 병사들이 하늘에서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옆에 있던 장비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딨냐고. 네. 당장 돌격하자고. 근데 유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격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겠죠. 신 박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그 요술이 도대체 어떤 요술인지 좀 분석을 하고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판단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흥미하는데 유비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시 강력하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만 네. 지레 겁을 먹은 광군은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비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네. 예? 선봉에 서서 직접. 그렇죠. 네. 좌군, 우군, 중군 뒤를 갖다 이제 따르게 하고 선봉에 올라가도록 이제 주문해요. 그리고 그 선봉군의 후미에 감군을 세워가지고 명을 따르고 공격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냥 참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산봉을 향해서 이제 돌진하는데 군기 질서. 그렇죠. 그 후퇴 아주 도망가는 병은 뒤에서 그냥 감군이 그 기다리다 쏴 죽이고 막 배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군사들이 산을 기어 올라가죠. 네. 근데 이때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검은 구름이 일고 짙은 안개가 생기고 흐름의 바람이 일고 바로 앞도 바라볼 수 없을 지경이 돼요. 진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네. 네. 이때 관군들이 겁에 질려 소리를 지릅니다. 네. 적장 장구가 또 요술을 부린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전부 몰살한다고. 그러니까 관우가 그냥 급히 관군들을 수습해가지고 이거는 장부의 속임수다. 그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적장을 베고 적군을 섬멸시킬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이제 격려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나가니까 병사들도 또 마지못해 따라가죠. 네. 그렇지만 이제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좌우를 갖다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안개 속을 어차피 헤쳐가는데 이건 근데 사실은 도망가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때는 그 도망가더라도 대열이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한두 명 내려오면 다 쳐 죽이니까 가야 돼. 근데 사실 이거는 요술이라기보다도 과학적인 현상이었죠. 아, 어떤 현상? 기후가 갑자기 계곡에 떨어지면 안개가 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들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언덕을 갖다 이제 올라서 이제 좁은 계곡 입고 돌아가니까 갑자기 이제는 천둥번개가 내리쳐요. 그리고 회오리 가 치더니 회오리 속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앞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시야가 가리고 네. 병사들이 앞을 갖다 나가지 못하는데 갑자기 산봉우리에서 그냥 귀한 형태의 요괴들 병사들이 그냥 하늘 없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소문대로요? 그러니까 요괴다. 요괴. 군사들이 외마리 지르면서 앞다투어서 이제 계곡 밑을 내려가니까 간군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한두 명 그렇지. 도망갈 때는 죽이는데. 때로 그냥 도망가니까 관우 장비도 더 이상 관군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때를 맞춰서 산봉우리에서 황군 농민군이 징, 북, 깽가리 치면서 함성을 내지르면서 그냥 관군을 향해 맹공을 가니까 이미 붕괴된 대원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죠. 이제 유비가 전투가 불가능해지니까 정부는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재집결을 하라고. 그리고 내려가서 계곡 밑에 내려간 대열을 정비하니까 계곡 밑에 집결한 병력이 처음 출발할 때 반도 되지 않아요. 어디로 살아남았는지도 몰라요. 다 죽었다는 것도 아닌데 다 도망간 거야, 어디로. 요괴가 잡아먹었습니까? 잡아먹힌 것도 아닌데 그냥 탈영했겠죠. 도망가고. 참패한 유비가 네. 주진의 막사로 들어와서 이제 전황을 보고하니까 네. 주진은 앞에서 벌어진 전투 벌써 그 전에도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알고 익히 감지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네. 우병장 상심하지 말라고. 장보가 네. 스스로 이제 병사를 혼란하게 한 건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계속 구상하고 있었다고. 며칠 더 연구를 해보자고. 그러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 네. 그 주진이 유비와 각 제장들을 불러들여요. 네. 그래서 그동안 장보가 활용했던 요술의 실체를 밝히고 전략회의를 열고자 해요. 내가 조사해 본 결과 네. 그동안 장보가 보였던 요술은 속임수에 불과했어. 장각이 삼형제는 지리 지형에서 맑아가지고 네. 지형적 이점을 가진 지역을 선택하여 힘 안 들이고 네.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전략을 써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병법에 천시불려 지리. 천시불려지. 예, 그 천시를 탄 그 장수도 지리를 낀 장수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보다는 그렇죠. 지리 활용이 더 무섭다는 활용이 거죠. 더 그리고 지리 불려 인화. 암만 지리의 장점을 끼고 있는 저기 장수도 그 병사의 용병을 잘하고 인화를 잘 끼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인화. 말. 여기서 지형적 이점을 가진 그 장각의 그 형제들 장보 특히 지형의 이점을 가장 잘 알아가지고 그 지공장군으로 소문난 그 장군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그 지형을 이용한 병법 전술을 썼다고. 통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병법의 전술상에서 대군이 오면은 대군에게는 소모하는 군량비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식량이 중요하죠. 장기간을 가면은 그 군량비 되는 것도 어려워요. 병사 관리도 어렵고 결속력 유지도 어려운데 이들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우리 병사들을 갖다가 수비에 치정해가지고 요 산봉우리 올라와서 요술로 그냥 격파했고 이게 맛을 들었는데 병법에서는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병법이 뭔가를 갖다가 상대방이 간파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전술가들이 찾아냈다는 거죠. 그 장보는 그 계곡의 험준한 그 일기를 이용해서 그 낮과 저녁의 기온차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짙은 안개가 생기게 하고 그럼 한 치 앞도 시야를 갖다 못 보게 될 때 그 이들은 앞에 안 보는 상태에서 그 뭐야 병사를 갖다 가장 어떤 하늘에서 병사가 그렇죠. 떨어졌죠. 그런 식의 이제 그
실체 안 보이니까 네. 허수아비를 던져도 아, 허수아비를 던졌구나. 그리고 종이를 던져도 병사같이 보일 수가 있죠. 아, 그런 걸 쓴 거라고. 예. 지금 장보가 활용한 이 전략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네. 이들이 눈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네. 광군들이 장보의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네. 두려움에 이제 갖지 않게 하려면은 네. 이 안개를 어떻게 걷느냐 이게 문제라고. 아, 안개를. 그러면서 이제 우중랑장 주전이 그 전장에 대한 분석하고 공략에 대한 방향 설정을 이제 끝내니까 네. 모두들 이제 숙연해져요. 그 안개는 온도가 낮으면 생기고 이제 낮에 온도가 높아가면 안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르죠. 뭐 어떤 식으로든 예,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 문제의 답은 다음 9편에서 찾기로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더 다음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죠. 다음 9편에서는 네. 지공장군 장보의 요술에 대처하는 중랑장 주중과 네. 유비의 활약상을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